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MLB 퍼스트 팀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른 영상이었으면은 세컨드 팀이나 신인 그치. MLB 선수들을 뽑았겠지만 저희는 워스트 MLB 팀을 한번 뽑아보도록 다른 건 하겠습니다.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못한 선수들 골라야 재밌어요. 그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좀 더 분발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데. 포스부터 가볼까요?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나하임입니다. 네. 텍사스에서 지난 시즌 뭐 골드글러브도 받았고 오타니 킬러로 또 그치. 이제 이름을 날렸던 조나하임이었는데 오타니가 다저스로 가다 보니까 조나하임의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올 시즌에 도루 저지율도 29%에서 13%까지 떨어졌고 프레이밍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타격 지표는 정말 형편없었죠. 지난 시즌에 OPS 0.75 맞아. 기록했는데 올 시즌은 0.6대 기록을 했습니다. 보치 감독이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포수 조나하임의 이 부진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보치 감독 원래 특정 선수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조나하임이 지금보다 더 분발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뭐 단순히 타석에서의 부진뿐만 아니라 타석이 흔들리다 보니까 수비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보치 감독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크리스형 단장도 조나하임의 부진에 그렇죠. 대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는 키버트 루이스입니다. 아, 키버트 로이스도 아쉬웠죠. 다이어스의 전체 1위 유망주였잖아요. 이제 계속 영신턴이 기회를 주면서 경험치를 이제 쌓게 해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만 나오는 포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 5천만 달러 계약이 연가 계약은 맞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화폐 가치를 따졌을 때는. 근데 지금 이 8년 5천만 달러의 계약도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헨리 블랑코 그 포수 코치가 키버트 루이스에서 설명을 하기를 너무 내성적이다. 사실 포수라고 하면 넉살도 좀 좋아야 그렇죠. 되고 직접 먼저 다가가서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성향이 키버트 루이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연 이 선수가 컨텐더 팀에 이제 어울리는 포수로 올라설 수 있을까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1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부상으로 많이 빠진 선수들은 좀 안 뽑으려고 했는데 1루수는 예외였어요. 앤서니 리조입니다. 네, 앤서니 리조가 손 쪽에 계속해서 이제 골절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 좀 부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홈런을 8개밖에 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의 1루 자리에 장타력이 많이 떨어진 이제 주범이야, 주범. 주범이야. 앤서니 리조였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리조를 이제 안 뽑을 수가 없었고 저는 앤드루 본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앤드루 본은 홈런을 뭐 20개 가까이 때려줬으니까 그래도 그 점을 좀 참작을 해서 앤서니 리조는 홈런을 2자리도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조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는 이제 근데 일루수 최악은 호세 아브레우입니다. 아브레우. 네, 아브레우가 휴스턴을 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구리엘보단 낫겠지. 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올해 타율이 1할 2푼 4리였습니다. 네, 승리 기여도가 베이스볼 레퍼런스가 마이너스 1.7, 팽그래프는 마이너스 1.5.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에서 루키 리그까지 갔다 왔는데 역시나 뭐 반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방출됐었죠. 3년 5,850만 달러 계약에서 자녀가 이제 3천만 달러 이상 남아 있었는데 휴스턴이 과감하게 포기할 정도로 올해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푸에르토리코 이제 윈터리그에서 뛰더라고요. 메이저리그 복귀는 이제 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2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루수 저는 제프 맥닐 뽑았습니다. 맥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내셔널리그 타율 1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정확도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어요. 2할 3푼 8리밖에 타율을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프 맥닐이 지금 팀에 전혀 구원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성적이 썩 좋지를 못했고요. 부상으로 또 긴 기간 빠지기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맥닐의 모습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루수는 브랜드 드루리입니다. 드루리. 네, 저는 근데 이영현은 진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선수를 이제 많이 갔었고 저는 그냥 진짜 생으로 못하는 선수 때문에 드루리가 이제 승리 기여도 2루수 중에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타율이 1할 6푼 9리, 홈런 4개. 사실 이 선수 근데 20개 이상 홈런 친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뭐 타율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흔들리고 하더라도 펀치력은 있는 선수였는데 올해 뭐 햄스트링 부상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혹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지난 겨울에 드루리가 타구속도 높이려고 훈련했대. 타격폼을 바꿨는데 이게 기계한테는 괜찮았는데
메이저리그 투수 만나니까 타격폼이 무너져.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게 추가적인 동작이 생겼는데 이제 그 동작이 좀 부담스러워지면서 굉장히 좀 정확성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본인도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FA가 됐는데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자기 계약이나 뭐 큰 계약 따내기는 어렵겠죠. 뛸지는 모르겠어요. 네, 3루수. 3루수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저는 실망스러운 선수들 좀 많이 뽑았는데 놀란 아레나도입니다. 네, 아레나도가 올 시즌 연봉이 3,500만 달러거든요. 야, 이거 나 그거 같아요. 약간 좀 장군은 너에게 실망했다 이거.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뭐 타율은 2할 7푼 1위 기록을 했는데 홈런도 16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장타율이죠. 3할 9푼 4리 기록을 했어요. 장타율 3할대를 기록을 한 게 놀란 아레나도가 커리어 처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지금 장타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오프시즌에 아레나도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려운 수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구 상대 누적이 되면서 그런 게 효과를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레나도가 과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뭐 티브라이언 헤이즈도 있었고 오스틴 라일리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봉 대비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는 아레나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레나도 뽑았습니다. 랜돈 아니야? 아 랜돈도 있죠. 사실 연봉 대비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근데 랜돈 아예 못 나왔으니까 홈런 16개는 많이 쳤는데? 엄청 쳤구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랜돈은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진짜 얄짤 없는 사람입니다. 이형 위원은. 저는 키브라이언 헤이즈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기대치를 이제 고려했어요. 사실은. 기대치를 이제 감안했을 때 헤이즈가 너무 못 큰다. 아, 그렇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율이 2할 3푼 3리, 출루율도 2할대고 장타율도 2할대. 타격 슬래시 라인이 2-2입니다. 뭐 수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 타격 쪽에서 너무 실망스럽다 보니까 저는 헤이스가 좀 아쉬웠었고 심지어 올해는 허리 때문에 100게임도 못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좀 실망스러운 선수로는 헤이즈를 넣어봤습니다. 네, 헤이즈가 또 허리 디스크가 고질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까지 맺어놓은 선수가 앞으로 활약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맥거칭이 멱살 잡고 가르치는 선수가 헤이즈인데 이제 더 이상은 멱살 잡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네. 왜냐면 이 선수의 어떤 그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드러났어. 맞아요. 근데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고질병인데 이제 그럼 수비 어떻게 하거든? 근데 수비까지 떨어지면 이제 피츠버그가 이제 그렇게 계약을 준 거는 사실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유격수. 유격수 저는 올랜도 아르시아입니다. 아르시아가 2할 1푼 떼치고 뭐 홈런 17개 치긴 했지만 전체적인 타격 슬래시 라인은 너무나 아쉬웠고요. 네. 그 규정 타석을 소화한 129명 가운데 OPS가 128이에요. 근데 너무 사적인 감정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적인 감정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거의 부상 병동이었었는데. 물론 부상 병동이긴 했는데 아르시아가 이게 계속 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애틀랜타 유격수 라인도 좀 불안하긴 했고 아르시아 자체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하이타선의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수비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타격 쪽에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르시아 뽑았습니다. 아르시아가 작년에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네. 네, 물론 연가 계약을 생각했는데 그런 거 생각해도 좀 아쉬웠어요. 작년에 사석에서 가장 칭찬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형 위원이. 저는 이제 유격수도 후보들 쟁쟁합니다. 팀 앤더스, 네, 팀 앤더스, 바에스. 네, 그리고 사실 스토리라든지 JP 크로포드도 잘한 거 아니야. 그렇죠, 못했죠. 여기 들어가서 충분히 이제 할 말 없는 선수들인데 저는 비셋입니다. 네, 비셋은 저는 이제 그 기존 선수 클래스를 좀 많이 좀 따졌어요. 이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셋이 4할 쳐야 되는 선수가 그렇죠. 타율이 지금 2할 2푼 5리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저 판타지 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망했어. 근데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소문에 휩싸이면서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있었고, 아예 이게 경기에서의 그 의지력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프로라면은 이제 그거와 별개로 경기에 나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주는 게 프로의 자세인데, 비셋은 그것도 못했었고, 토론토가 비셋이랑 불리해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작업에 치중하면서 보강을 했는데, 얘가 못해주면서 완전히 그 플랜들이 꼬여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비셋을 넣어봤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르시아는 OPS가 0.625였어요. 근데 보비셋은 OPS가 0.598입니다. 아르시아보다 못한 게 비셋이었어요, 올해는. 네, 아르시아는 규정 타석을 채웠고, 그렇죠. 비셋은 못 채웠으니까. 네. 그리고 외야수. 저는 외야수는 앞서 이제 그 퍼스트 팀과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좌익수 뽑았는데, 좌익수는 한 명 주기 좀 뭐해가지고, 팀 전체 뽑았거든요. 애틀랜타 좌익수입니다. 3인방. 그렇지. 에디 로사리오, 애덤 듀발, 데러드 캐릭. 듀발. 애틀랜타의 좌익수의 슬래시 라인 보면 2할 2푼 6리에 2할 7푼 7리, 3할 8푼 5리의 장타율. 조정 득점 생산력이 82입니다.
정말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줬죠. 외야 쪽에 아프냐까지 부상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는데 바이스 쪽에서 낸서 폴러스 사장이 추억팔이를 했던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실패를 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구간이 몇 만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에던 듀발은 진짜 어감이 조심해야 되는 선수 한 명. 투럴 포시버. 이제 뭐 듀발을 보면서 이 형이 듀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좋지 못했었죠. 저는 한 명 먼저 말씀드리면 브라이언트입니다. 콜로라도의 크리스 브라이언트. 네,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사실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못했습니다. 앤서니 랜덤과 더불어 저희가 뭐 시즌 중에도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받는 돈과 팀이 기대하는 어떤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줘야 될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충족이 안 된 시즌이었기 때문에 외야수 한 자리는 브라이언트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중견수로 로버트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아 그래 맞아. 네, 로버트 주니어는 뭐 100경기 정도 소화를 했는데 뭐 부상으로 빠진 것도 아쉬웠지만 작년 성적에 비해서 올 시즌 또 많이 떨어졌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팀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라는 점을 크게 뽑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화이삭스가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성적을 통해서라도 로버트 주니어가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팀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놀란 존스입니다. 놀란 존스도 아쉬웠죠. 네, 사실 콜라도 다 넣고 싶었는데 놀란 존스는 작년에 보여준 그 퍼포먼스가 기대를 높여놨는데 그 퍼포먼스가 올해 전혀 뭐 나오지 않았었고 물론 놀란 존스가 뭐 개인적인 부분에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경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본인 관리 좀 잘해서 콜로라도가 이렇게 외야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외야수 마지막 우익수는 조지 스프링어입니다. 네, 스프링어도 올해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죠. 노세아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뭐 상위 타선에서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는 선수가 되어버린 조지 스프링어였어요. 그리고 올 시즌 연봉이 2,4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런 선수가 팀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팀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스프링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스프링어 말고도 아돌리스 가르시아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르시아는 그래도 홈런 25개 정도는 쳐가지고 스프링어보다는 낫다 라고 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었어. 가르시아 넣었는데 가르시아가 올 시즌 전에 이제 팀하고 연봉 조정 위원회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뭐 레인저스가 2년 1,400만 달러 계약을 줬었고 근데 사실 이렇게 팀이 좀 배려를 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못했어요. 타율도 2할 2푼 4리. 여전히 뭐 출루율도 떨어지는 선수. 맞아요. 2할 8푼 4리. 물론 뭐 홈런 25개, 타점이 80개가 넘는데 여기 뽑히기엔 좀 억울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팬급 승리도가 또 마이너스더라고. 마이너스 0.2였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한 자리는 내가 생각했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가르시아를 넣어봤습니다. 네, 조나하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 형이 또 꼭 집어서 얘기한 선수가 아돌리스 가르시아였거든요. 그만큼 실망스러웠던 시즌이었어요. 그러면은 지명타자. 저는 뭐 지명타자도 앞서 퍼스트 팀처럼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로 히메네스입니다. 네, 저도. 지명타자는 사실 공격에 올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일로 히메네스는 뭐 수비를 안 할 거면 요르단 알바스는 이게 치던가. 그렇죠. 그리고 유망주 때 보여준 그런 실력의 반의 반이라도 보여줬다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결국에는 볼티모어로 트레이드되고 근데 가서도 딱히 보여준 게 없어. 보여준 게 없어. 그러면서 지금 팀 옵션 2년이 있었는데 당연히 행사 안 하죠. 그럼요. 그래서 FA가 됐는데 엘로 히메네스도 계약을 다시 따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명타자로 나오는 게 민망할 정도의 공격력이었어요. 히메네스가 메이저리그에 다시 돌아오면서 반전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선발 투수 뽑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저희 21세기 야구 구독자의 강력한 염원을 담아서 타이언 워커 뽑았습니다. 정상한이 미한 겁니다. 네, 타이언 워커 뽑았는데 올 시즌 3승 7패에 7.10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고요. 선발로 나선 15경기 중에 5경기가 5실점 이상 경기였고 퀄리티 스타트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진짜 좋은 픽이었다. 구독자를 챙기는 마음. 네. 근데 뭐 다른 주옥 이런 같은 분입니다. 네. 주옥 같은 선수들 많았는데 딱 타이언 워커의 이름을 보는 순간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조던 몽고메리입니다. 네. 몽고메리면 성적 ERA 6.24.
말 다 했어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더 이상 뭐 버틸 수 있는 구위가 아니었고 저희가 송재우위원의 MLB 전당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경기 외적으로 이렇게 마찰을 빚었다는 점도 저는 썩 보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선발에 이렇게 실력으로 밀린 거잖아요. 그런 점들의 불만을 토로했던 것도 아쉬워서 저는 선발로 이제 뽑아봤고요. 네, 불펜 투수 뽑아볼 텐데 저는 크랙 킴브럴입니다. 오, 예. 킴브럴이 5점대 평균적 측정 기록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네. 9월 말에 결국 방출이 됐죠. 볼티모어가 크랙 킴브럴 아니었으면은 양키스와 조금 더 성적 차이가 덜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랙 킴브럴이 마무리로서 너무 불안했는데 9월 말에 방출이 된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크랙 킴브럴을 다시 보기 쉽지 않을 것 그렇지.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9위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9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크랙 킴브럴의 예전에 강력한 모습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킴브럴이 올 시즌 이후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가정을 하면 양키스도 클레이 홈즈가 빨리 내려갔으면 그렇게 안 되죠. 뭐 그렇긴 하지. 올해 네. 불펜에서 가장 많은 불론을 범한 게 클레이 홈즈 13개입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최악의 불펜은 베드나입니다. 네. 네. 네, 베드나가 올해 62경기 나와서 ERA가 5.77, 구위인당 볼넷이 4.37개, 피홈런 또 1.40개. 킴브럴 같은 경우는 9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볼넷이 많았을 뿐이지 탈삼진 능력은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베드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9위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 베드나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마무리로서의 퍼포먼스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피츠버그가 빨리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체프먼 또 같이 헤매다 보니까 베드나는 못 바꿨고 결국 피츠버그는 베드나를 팔아야 될 그런 타이밍도 놓쳤고 그래서 저는 피츠버그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베드나가 좀 뒷마무리를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다고 봐서 저는 베드나가 올해 좀 최악의 불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퍼스트 팀에 이어서 워스트 팀까지 뽑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워스트 팀 선수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퍼스트보다 월스트가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보니까 좀 분량이 더 긴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워스트를 뽑는 게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굉장히 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